5월 3일 디즈니에서 개복 데이트. 정말 많이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모치다 타네랑 함께 계속 있을 거예요. 모치다 타네는 남자친구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착실한 17세의 여고생이었다. 그러나 불과 4년 후 그녀는 웃으면서 사람을 찌르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일본 시골 출신 소녀가 21세의 강도치사 사건을 일으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의 이야기이다. 모치다 타네의 성장 과정. 모치다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시마네현 이즈모시에서 생활했다. SNS상의 정보로는 시마네 현립 이즈모 농립고등학교 출신으로 여겨진다. 중학교 때의 사진으로 보면 평범한 소녀처럼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부터 점점 화려한 외모로 변해가던 것 같다.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의해 크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 동급생에 따르면 원래는 사람을 노려보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변해갔다고 한다. 모치다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으며 부모나 형제 등의 가족 구성은 불명이다. 모치다의 SNS에도 가족에 관한 글이나 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설과 사이가 좋았지만 오사카로 나가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는 설이 돌고 있다. 2018년경 남자친구가 있었고 행복한 반동거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관계자를 자칭하는 익명 게시판의 글을 따르면 모치다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상당히 헌신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아래와 같은 전 남자친구로 보이는 글이 SNS에 남아있었다. 5월 3일 디즈니에서 개복 데이트. 정말 많이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모치다 타네랑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은 3개월 트윗으로. 그러나 이어지는 3개월 후 글은 없었다. 2018년 고등학교 중퇴. 2018년 고등학교를 중퇴한 모치다는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토요타 크라운의 엠블럼을 루이비통 가죽으로 장식할 정도로 자동차와 브랜드를 좋아했다. 그러나 상당히 난폭 운전을 해 사고를 낸 사진 등도 SNS에 남아있다. 그 후 고향인 시마네현 이즈모시에서 요코하마로 이사했다. 요코하마로 이사한 정보에 대해 지역 동급생은 다음과 같은 정보도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한가해지자 동급생들은 타지 않는 차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차를 운전하는 게 보통이 되자 더 이상 잘난 체 할 수 없게 된 거죠.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시마네에서 나간 거라고 생각해요. 2019년 요코하마에서 감금당한. 모치다가 시마네에서 나온 2019년 고향을 떠나 특별한 일을 꿈꿨던 모치다였지만 이 1년은 최악의 1년이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해피 뉴 이어. 2019년에는 연초부터 요코하마에서 감금당했고 스스로 가위로 자해하기도 하고 정신이 이상해졌었다. 매일 팔이 멍투성이었다. 빙의에 당해 씌어져서 엑소시즘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 히로시마, 시부야에서도 파출소에 신세를 많이 졌던 시기도 있었다. 차를 계속 폐차하다 보니 돈이 떨어져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오사카에 왔더니 엄청 재밌었다. 2019년에는 많이 참았으니 2020년에는 꼭 행복해지고 싶네. 2020년 1월 4일 인스타그램 글에서 과거의 여러 사건을 적었던 모치다. 연초부터 요코하마에서 감금당했다. 그 상황이 괴로워 구찌벨트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그 덕분에 13kg나 살이 빠졌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감금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2020년 오사카에서 마약에 빠지다. 그리고 2020년부터
모치다는 오사카로 왔다. 오사카의 번화가인 미나미의 어느 바에서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인생 재시작이라는 결의를 밝힌 듯한 SNS 글이 남아있다. 바에서 일하는 한편 LSL이라는 자신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고 직접 모델 같은 일도 했다. 당시 모치다의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의 브랜드로 보이는 옷을 입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비즈니스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으로 매우 단기간 운영이었던 것 같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패션 비즈니스에서 철수했다. 모치다의 인스타그램과 SNS상의 정보로 보아 모치다가 대마초를 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었다. 모치다는 2020년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말대로 무언가를 흡입하고 있는 얼굴 사진을 첨부하고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모치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다. 천국에서도 하고 싶은 이런 생활 무덤 안에 넣어주세요. 아이폰과 그 외 간자 항상 취해 있을 정도로. 간자란 대마초의 일종이다. 2021년 직업 래퍼. 2021년 중반 모치다는 TH 샤넬이라는 이름으로 래퍼 활동을 시작했다. 강도 살인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보도에서는 자칭 래퍼로 소개되었고 자신의 직업이 래퍼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운드 클라우드 등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건 2주 전에는 뒷골목 2라는 곡을 발표했다. 모치다의 가장 인기 있는 곡은 뒷골목으로 3270회 재생을 돌파했다. 모치다의 래퍼 인생도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 2022년 강도 치사 사건을 일으키다. 모치다 타네가 푸셔를 때려잡자고 말한 것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 푸셔란 불법 약물을 밀매하는 밀매인을 가리키는 속어이다. 사건 당일 모치다는 3일 전에 막 알게 된 이와가와와 공동 지인인 히카리, 아세지의 3명에게 범행을 알렸고 이 범행 그룹 4명의 관계는 얕았고 이와가와가 오사카에 온 것은 불과 3일 전의 일이었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요시무라 류씨와는 아무런 안면도 없었다. 모치다는 요시무라 류씨가 대마초 등의 불법 밀매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악인을 물리치는 식의 악의적인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 모치다의 제안에 동참한 이시카와 히카리, 아세지의 3명을 이끌고 계획이 실행되었다. 먼저 모치다가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며 요시무라 류씨를 불러냈다. 실행 역할은 모치다를 제외한 남자 3명이었고 각각 나이프와 특수 경봉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요시무라 류씨가 지정한 편의점으로 향했다. 방범 카메라에는 모치다 등 4명이 요시무라 류씨의 도착을 확인하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자 3명은 요시무라 류씨에게 쉐루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시야를 빼앗고 쓰러진 요시무라 류씨를 3명이 양팔로 붙잡아 일방적으로 습격했다. 요시무라 류씨가 용서해달라며 소지품을 내밀어도 그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히카리는 대마초가 아직 있잖아. 다 내놔라고 말했다. 실행 역할이 아니었던 주범 모치다는 따르던 3명의 남자가 요시무라 류씨를 습격하는 모습을 즐겁게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와가와가 나이프를 꺼내 요시무라 류씨의 등에 찔렀다. 과다출혈로 차갑게 움직이지 않게 되어가는 몸에 대해 모치다는 와 불쌍해 하하하 움직이지 않게 됐잖아 라며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요시무라 류씨를 살해한 후 모치다 등의 4명은 약 13만 엔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도주에는 모치다가 운전하는 차가 사용되었고 그 모습도 근처 방범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었다. 범행 현장에는 대마초 액상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발견되었다. 도주 6일 후인 2022년 3월 7일 오사카부 경찰에 의해 히카리 료토, 이와가와 신, 아세지 마사토의 3명의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2일 후인 3월 9일 오사카부 경찰은 시마네 현의 이즈모로 도주한 모치다 타네도 체포했다. 체포 당시 모치다는 취재진을 향해 중지를 세우며 노를 보고 있었고 그 광기 어린 모습은 충격을 주었다. 미성년자의 실명보도. 이 사건에 주목할 점은 범행에 관련된 4명 중 2명이 19세와 18세의 남자였다는 것이다. 민법의 성인 연령 변경에 따라 소년법에도 18세, 19세를 특정 소년으로 성인에 가까운 취급을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검찰은 특정 소년의 실명을 발표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어 언론사는 각자의 판단으로 실명 보도가 가능해졌다. 요시무라 류씨의 관계자 중 많은 사람은 용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름을 밝혀도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18세, 19세는 아직 아이라며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의 실명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체포 후 사정청취에서는 각자가 범행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2022년 10월 18일 초공판에서는 이와가와는 죄를 인정하며 가담하는 것을 거절하며 촌스럽게 여겨질 것이라며 상대방도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증언했다. 나이프로 찔렀던 것에 대해서는 아찔한 상태라 기억이 없다며 애매한 답변을 했다. 변호 측은 이와가와의 성장 과정이 폭력에 대한 친화성과 잘못된 사고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선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와가와에게는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 2022년 10월 31일 판결 공판에는 아세지에게 징역 9년 이상 15년 이하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 약 2개월 후인 2022년 12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성인인 모치다 히카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두 사람 역시 반항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히카리는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 무기는 위험용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휘둘렀다. 나는 맨손이었다 라며 말했지만 재판장은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진지한 반성도 없다라며 지적하여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